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세계 최초 전기 추진 전투기 한국손으로 만들어질 것. 한국과의 기술 초격차에 중국 결국 포기 선언하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심의 차세대 무기가 해외 외신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에서는 4가지 형태의 존이 공개되었는데, 미래비전 존에는 고정익, 회전익 등 카이가 개발하고 생산한 전기종이 군집 전시되며, 내년 초도 비행 예정인 KF-21의 가상 시범 비행과 미래 이동체인 UAM이 영상으로 공개되었고, 고정익존에는 올 4월 출고한 KF-21 보라매와 성능 개량을 진행 중인 FA-50 경공격기 차기 기본 훈련기 모형이 전시되었습니다. 회전익존에는 상륙 기동 헬기 기반의 상륙 공격 헬기와 무인기의 합동 작전을 위한 유무인 복합 체계 멈티가, 그리고 미래 사업존에는 차세대 중형 위성, 초수형 위성 등 다양한 위성과 수직 이착용 무인기, 가상현실 개념의 미래형 훈련 체계 등이 전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부분은 한국 공군의 KT-1 기본 훈련기의 대체를 목적으로 제안하는 차기 기본 훈련기 소리개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기본 훈련기에 불과한 이 소리개에 전 세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는 이 소리개에 세계 최초로 미래항공 기술인 전기 추진 시스템 적용을 추진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카이 관계자는 차기 기본 훈련기 사업을 통해 출력 1600마력 이상 엔진을 장착하고 디지털 조종석을 적용해 동급 경쟁 기종을 능가하는 터보프로 명품 K 훈련기가 탄생할 것이라며, 군의 수요가 확정되면 7년 내 고출력 엔진 장착형 훈련기를 개발할 수 있으며 전기 추진을 적용하기 위한 설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기 추진 항공기는 내연기관 대신 전기 모터와 배터리 등을 동력원으로 사용해 운용 유지비를 줄이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또한 소리개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기술을 이용한 훈련이 가능하며 KF-21 T-50과 연계한 조종석 호환 설계도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 조종사의 보다 빠른 비행 적응을 도울 수 있겠죠. 군용 항공기에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하는 것은 카이의 소리개가 세계 최초입니다. 전 세계의 추세가 탄소 중립으로 전환되는 요즘, 이로써 우리 소리개가 세계 전기 추진 기본 훈련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전기 추진 훈련기의 성공적인 개발의 필수 조건은 조종사 기본 훈련에 요구되는 안전성 및 비행 시간 확보입니다. 즉 2차 전지 배터리의 성능이 곧 소리개의 성공을 좌우하고, 더 나아가 소리개를 토대로 발전할 차세대 전기 추진 군용기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즉 앞으로 중국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다는 이야기죠. 만약 중국이 전기 추진 전투기를 만든다면 그냥 공중에서 폭발하는 카미카제인 걸로. 카이는 향후 기술 발전 추세에 맞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 항공용 배터리, 연료전지 개발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기 추진 비행체에는 리튬이온 2차 전지 에너지의 밀도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비행 시간과 거리를 증대시키기 위해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는 리튬황 2차 전지의 탑재를 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고도 장기 채공을 위한 태양광 무인기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원통형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에너지 밀도가 250Wh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 매년 조금씩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리튬이온 전지의 에너지 밀도가 최대 한계 수준에 접근하고 있어 이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은 리튬황 기술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기존엔 양극 활물질에 NCM, NCA, LFP 등을 넣었다면 황을 넣으면서 용량도 극대화하고 무게가 획기적으로 가벼워져 항공 모빌리티 분야의 적용이 크게 유리하고, 코발트 등 고가의 양극 소재 대신 흔하고 저렴한 황을 사용하면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의 이론적인 최대 에너지 밀도가 600Wh 수준인데, 리튬 황 전지는 2500Wh로 4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리튬 황 배터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지난 4월 진행한 배터리데이 2021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은 2025년까지 리튬 황 배터리를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에는 리튬황 배터리를 탑재한 태양광 무인 항공기를 성층권 최고 고도에서 총 13시간 비행에 성공한 바 있고요. 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세계의 다른 배터리 기업들은 이 리튬황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리튬황 전지는 상당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리튬황 배터리에는 치명적인 개발 난제가 존재하는데, 바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 황산화물이 생성돼 성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고급 인력들이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야 가능하고요. 거기에 전기차 시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확실한 대체제가 있어 기업 입장에서 굳이
리튬이온 전지를 돈 들여 개발하는 것은 어쩌면 손해보는 장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LG에너지솔루션이 적극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는 이유는 전기차 시장이 아닌 항공우주 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한 전문가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는 노하우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 배터리사만이 가능한 차세대 배터리이기에 중국은 엄두도 못 낸다며 군용기를 포함한 비행기나 드론 등 항공우주와 관련된 분야에서 리튬이온 전지의 적용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뭐하긴 중국 기술력으로 어디다 비비겠어요. 짜장이나 비비지. 2040년 UAEN 배터리 시장 규모는 11조 2천억 원, 40기가와트시에 달할 전망인데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를 선점할 계획입니다. LG의 미래기술연구센터 이재규 책임연구원은 자사와 인티뷰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개발 100개 중 50개가 불량이 나 있는 경우도 많다며,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언젠간 좋은 결과가 나오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이야말로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겠지만 언젠가 성과로 나타날 때에는 경쟁국들을 압도하는 초격차를 불러오게 되겠죠. 한국이 처음 기본훈련기 KTE를 설계 착수할 당시에는 연구비도 연구원도 부족해 당시 한창 개발 중이던 현무개발 사업의 인력과 원자재 등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1990년부터 시제항공기 부품과 기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일각에선 한국인 기술로 만든 군용 비행기를 누가 인정하겠느냐는 말까지 하였죠. 그러나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결국 해냈고, 이로써 ADD는 물론 한국항공, 대한항공, LIG 넥스원, 한국화이버 등이 항공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KT-1은 약 100여 기가 생산되며 공군의 T-37을 모두 대체했고, 또 인도네시아에 수출되며 우리나라가 항공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항공공업 역사의 금자탑을 이뤘습니다. 현재까지 수출된 KT-1은 인도네시아 14기, 터키 40기, 페루 20기, 세네갈 등 세계 각지에서 80여 기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안되면 되게 하라, 해보기는 해봤냐 와 같은 도전 정신은 지금 한국을 세계적인 기술력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땅은 넓지만 속은 좁은 우물안 개구리 중국은 극심한 기술력 빈곤 현상에 빠져있어 앞으로의 한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중국의 배터리 산업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외신의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LFP 배터리는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아 가격이 저렴하고 화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주력인 NCM 배터리보다 무게가 무겁고 에너지 밀도와 순간 출력이 약합니다. 테슬라가 중국 내수용 모델 3에 LFP 제품을 적용하지만 프리미엄 고가형 모델 Y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NCM 배터리를 탑재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죠. 중국 베이징 신에너지 자동차, WM 모터, BYD, 리선 등 완성차 및 배터리 업체들은 전기차 주행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배터리 성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온도 조절 시스템을 적용하는가 하면 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하면서 AS 인력도 늘리고 겨울철 전기차 이용 가이드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기술력입니다. 니켈 함량을 80%로 높인 NCM81 리튬이온 배터리가 본격 상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선 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서 잇따라 화재가 난 반면 국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는데, 배터리 업계는 국내 연구진이 보유하고 있는 양극재 특허 기술이 결정적 차이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배터리 회사인 CATL의 NCM81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배터리를 탑재한 광저우 기차의 전기차 아이온S에서 지난 5월과 8월에 총 6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CATL 회장은 NCM 배터리가 아닌 LFP 배터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개발 포기 선언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괜히 중국에는 폭탄 빼고 다 터진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중국 수류탄 특징은 안전핀을 빼야 안전하다 라는 말도 있죠. 최근에는 중국 전기자전거가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시진핑이 자국 기업에 막대한 지원금까지 챙겨주며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기술력의 차이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농도급의 특허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선양국 한양대 교수가 2005년 처음 개발해 2015년까지 4세대 기술로 발전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1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선 교수의 특허 기술을 활용해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배터리 가운데 최고 성능을 발휘하는 NCM811 배터리를 생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선 교수는 중국으로부터 특허 사용 등 여러 요청이 왔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하였는데요. 정말 이 시대 진정한 영웅이 아닌가 합니다. 선양국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이을 다음 먹거리는 배터리가 될 것이다. 이것을 절대 중국에 뺏겨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가 앞선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연구 분야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과 개발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첨단 기술은 곧 국가의 국력이며 이제 세계 패권은 기술 패권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미중 전쟁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인데 이 분야는 놀랍게도 한국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분야죠. 5천만의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차세대 산업을 꽉 쥐고 있으니 국뽕을 안 맞을래야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공급망 화상회의에 참석해 반도체와 배터리와 같은 분야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며 동맹국과 연대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를 단순한 경제 산업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국가 간의 치열한 기술 경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술 패권을 지닌 국가가 세계 패권을 가지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바이든이 중국을 상대로 확고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특히 반도체 배터리 강국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요. 역시나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중국 보란 듯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전략을 발표하며 동맹을 다졌고 미국 GM사와 한국 LG에솔, 미 포드사와 한국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합작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삼성 SDI도 스텔란티스와 협상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자신의 저서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높은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연이어 겪고 폐허나 다름없었던 한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영국이 250년, 미국, 독일, 프랑스가 100년 만에 이뤄낸 것을 한국은 40년 만에 해냈다며 그 원동력은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치켜세웠죠. 중국의 첨단 기술 수준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중국의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중국 정부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군사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중국이 5년 내로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대만 침공을 2025년으로 삼은 것도 이 때문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6년 전에도 이 말했지 말입니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저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리얼리즘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중국을 보니 한국의 기술력은 사실 거품이었다. 언블리버블.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